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뜻합니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그래서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어 처리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자동 번역과 같은 시스템을 실용화하며 특히 연구가 더 진행되면 사람이 컴퓨터와 대화를 하며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 시스템 분야입니다. 이는 컴퓨터가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직업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한다든지 광물의 매장량을 평가한다든지 화합물 구조를 추정한다든지 손해배상 보험료의 판정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영상 및 음성 인식 분야입니다. 컴퓨터가 TV 카메라를 통해서 잡은 영상을 분석을 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문장으로 변환하는 이런 일들, 이거는 인공지능적인 이론 도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영상 및 음성 인식은 문자 인식, 로봇 공학 등의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이론 증명 분야입니다. 이는 수학적인 정리를 이미 알려진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증명하는 과정으로 인공지능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기술이고 그 자체로도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경망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비교적 근래 등장한 것인데요. 수학적 논리학이 아닌 두뇌를 모방하고요. 수많은 간단한 처리기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그런 신경망 구조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섯 가지 분야를 인공지능의 분야로 이렇게 알 수 있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주기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직접 아이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하여서 시리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빌 게이츠는요, 나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간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수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한국이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의 성장 동력의 근원은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을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곳에 좀 문외한 사람이라도 지금의 어떤 기술력을 보면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자신이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이런 기술의 발전이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겠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투용 살상 킬러 로봇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편리하고 유익한 로봇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IS가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무려 170명의 사망자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미국은 드론을 띄워서 이를 보복했죠. 시간이 갈수록 이런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전투형 로봇 개발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으로 여기저기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 놀랄 만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공지능 개발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AI가 명령해야 움직이고 분석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조종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린다면 정말로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인간이 멸종되거나 하등한 객체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국 과장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펼쳐질 일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빼앗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을 보면서 정말 편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로봇 때문에 한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더욱더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고 점차로 인공지능에 종속되어 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핸드폰도 없던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수십 년 전이죠. 그 시절 우리는요,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적어도 10개 이상은 기억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나오고요, 상대방 번호가 화면에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전화번호를 거의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몇 개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아야 한두 개 정도가 아닐까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그래요. 예전에 그저 표지판만 보고 전국 어디나 찾아다녔습니다. 가다가 모르면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물어보고 다시 이동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교통량 체크도 하면서 좀 더 빠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젠 아예 주변 환경을 잘 보지도 않고 운전하게 되었고, 거리의 도로판보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 정확하고 빠르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억력은 이런 디지털 기계들에 의해서 자꾸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방면에서 디지털 기계들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인간이 이런 인공지능 디지털 기계의 의존성을 버려야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이트의 저자인 이지성 씨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각이라는 것은요,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의 입장에서 AI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식 위주의 교육은 의미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젠 노잉을 버리고 비잉과 두잉을 하라 말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최근 설립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잉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는 being, doing 위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식을 그저 전수하는 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저자는요, 인간의 고유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는 곧 철학이라 말합니다. AI를 대하는 최선이 철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부신 이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기계가 우리 일상에 널리 퍼져서 집안일을 거들고 공부나 학습을 돕고 힘들고 외로울 때 똑똑한 친구로서 우리 곁에 서게 될 날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창조가 아닌 개발이며, 더 나은 진보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창의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인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을 토대로 한 합리적 도출이고 진보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과하게 상상해 볼까요? 인공지능 개발로 인해서 창조력과 종합 판단력을 가진 그런 AI가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대단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설계자를 흉내내기 시작한다면, 그로 인해 자기를 개발한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끝은요, 인류 공멸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로봇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임합니다. 이런 기술력의 끝이 21세기 바벨탑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대처하며 살아야 할까요?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로봇에 의존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을지언정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인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제품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가장 기초적인, 아니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본성, 인간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그런 선한 마음가짐이 모두에게 여전히 있다면, 인공지능 기술력도 그런 선한 생각으로 개발되어진다면
우리 삶은요,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둡고 두려운 생각은 버리고요. 딱 그 정도 선까지만 생각하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